시나리오가 완성되고 14년에 걸쳐 제작된 영화 귀향. 위안부 피해자가 소재라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할머니들의 한과 아픔을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많은 후원자를 모으며 국민의 힘으로 당당히 만들어진 영화 귀향. 국민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 조정래 감독과 함께 영화에 얽힌 가슴 벅찬 감동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또 얼마 전이어서 지난주에는 칸 영화제에서 귀향이 또 상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지 반응이 어떻던가요? 마케팅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해외 배급 관계자가 또 상영회를 열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짜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또 이번에 또 칸에서 대만하고 중국에 또 마케팅에서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를 안고 이번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들도 역시 피해자 아닙니까? 네, 맞아요. 가장 큰 피해 국가가 역시 이제 우리 한국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국과 대만에는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지금 생존해 계시고 그분들과 또 함께 이 영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맨 처음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썼던 게 2002년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기도 하면서 저는 또 판소리 고수로도 활동하는 국악인이기도 합니다. 판소리 고수요? 네. 그래서 북 치시는 분? 네. 저는 이제 뭐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제가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이력이신데요? 국악계에서는 국악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국악 관련된 TV 프로그램에 더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올수 잘하십니다. 그러시구나. 역시. 그래서 이제 지금 국악인 뭐 박예리 씨라든가 최용석 씨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나눔의 집에 이제 할머니들께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죠. 거기서 정말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라고 하지만 눈을 보면은 딱 끌려갔던 14세, 15세에 딱 멈춰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을 항상 표현할 때 주름진 소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저희들이 가게 되면서 이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제 강혜출 할머니께서 그리시는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끌려가셨던 분들이 이제 평균 나이가 16세 정도 되세요. 그래서 요즘 치면은 초경도 하지 않았던 그런 소녀들이 많았다 보니까 하루에 10명에서 50명 정도 군인을 받다 보면 당연히 상처가 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군인을 받게 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부대 밖에 이렇게 치료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 트럭을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외부 병원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사실은 저렇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한 곳에 모아놓고 쏴 죽이고 이렇게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강혜수 할머니께서는 이제 저 뒤에 보면은 두 분의 어떤 소녀가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과정에서 이제 광복군하고 교전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탈출을 해가지고 살아남으신 분이 바로 강혜출 할머니세요.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했던 집단 학살의 현장에서 있는 그런 그림을 나타낸 것이 바로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인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여성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 몸살도 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저기 불타고 있는 소녀들이 다 이렇게 비디오 거꾸로 감기처럼 이렇게 일어나더니 모두 다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새벽에 이제 그걸 일어나서 받아쓰기를 한 거죠. 그 꿈을 꿨다고요? 네, 그 꿈 내용이 바로 우리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만나는 분마다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2002년도였습니다. 정말 근데 사실 이 일이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냥 영화를 보고 더 충격이었던 건 이렇게까지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를 감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심한 일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화에 이제 뭐 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영화의 강도는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증언집을 이제 남기셨는데 네. 증언집을 읽다 보면은 한 정말 10페이지 이상 못 읽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조차 없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빌고 이러면은 이제 일본 군인들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을 좀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또 원했고 결국은 또 15세 등급으로 나와서 정말 또 많은 국민들께서 봐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당연히요. 더 많은 분들이 예. 봐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시나리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2년에 네. 기획을 하신 건데 그 이후로 14년이 네.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영화가 만들어지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영화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영화가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시나리오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이 영화 소재 자체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고요. 아주 드물게는 이 영화의 내용 자체를 좀 반대하고 오히려 그 일본 우익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다 가짜다, 뭐 매춘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그 절망하고 너무너무 화가 났던 일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은 100원, 1000원, 10,000원으로 쌓여진 거대한 산으로 75,270분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또 나눔의 집에 계시는 할머니들께서도 그리고 그 관계자들도 열심히 함께 해주셔가지고 영화가 기적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약간 미담화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해외까지 많이 알려졌나 봐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게 해외에 있는 그 뉴욕 타임스 같은 권위지에도 이 이야기가 실리게 되면서 방송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 두 분의 어떤 그런 의지들이 국민적인 어떤 그런 호응과 확산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도 이 영화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할머니들하고의 약속이지요. 약속. 네. 처음 봉사하러 갔을 때 살아계셨던 할머니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제가 처음에 영화를 만들겠습니다고 했을 때 할머니께서 너는 그 푹 치는 놈인데 무슨 영화를 만드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이제 북도 치지만 영화도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은 우리 이야기가 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다오. 그 도와달라는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의 그런 도와달라는 그 말씀을 받들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며칠 전에도 아시겠지만 또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생존되신 할머니 42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그 한을 꼭 푸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3분짜리 티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단 하루의 촬영비만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그동안 모금했던 걸 가지고 네. 경남 거창에서 2014년에 저희들이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거창에 있는 서덕들이라는 그 아주 아름다운 360도를 카메라가 회전해도 그 전봇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화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정민이를 업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걸어가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터에도 나와 있어요. 네네. 그게 2번 찍은 거예요. 가실이란 노래를 냇가에서 소녀들이 부를 때 나왔던 그 회상 장면은 바로 그날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무시무시하게 조회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알려지면서 결국은 뉴욕타임스 보도까지 알려지게 된 거죠.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포털 사이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을 하게 되면서 기적이 시작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송호진 기자님이라고 하는 그 기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뉴스 펀딩이라고 하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인데 거기에 이제 글을 써주시고 이 이야기를 알려야겠다. 45일 동안인가? 그래서 1,000만 원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저는 이제 너무나 흔쾌히 감사하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3,000만 원이 넘었어요. 하루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좀 계속 보고 계시다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 돈을 한꺼번에 3천만 원 넣은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10,000원으로 쌓이는데 어마어마한 속도인 거예요. 나중에 다 모였을 때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니까 약 12억 원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ARS는 3,000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게 모여서 그 금액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이게 세계 최초. 국내도 최초였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막이 올라갈 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75,270분 중에서 저희 한 31,000명 정도 되는 10,000원 이상 하신 분들이 저희가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엔딩 크레딧을 올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엄청나게 긴 엔딩 크레딧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12분이 넘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의 연속이네요. 2002년에 처음 기획이 돼서 그럼 작년이었나요? 언제 첫 촬영이 시작이 된 거죠? 작년 4월에서 6월 달까지 총 44회 촬영을 했는데 보통 저희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한 80회에서 100회 정도를 촬영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배우들이 길게는 3년, 짧게는 한 1년 가까이를 거의 10,000번에 가까운 그런 리허설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NG가 없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야, 그것도 또 기록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굉장히 속도도 빠른데 또 충무로에서 굉장히 정말 유명하신 그런 스태프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촬영을 진행하면서 이 배우들, 특히 소녀 역을 맡았던 배우들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애들이 연기를 했을까. 그 연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하세요. 그 감독 지금 얼마 있어? 돈? 그래서 이제 돈 내일 모레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만 주면은 내가 이만큼 되는 장비를 내가 한번 빌려볼 테니까 요만큼 어떻게 마련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분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그냥 의의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안을 하셨거든요. 우리 영화에 전투신 나오잖아요. 전투신도 그렇게 찍을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총 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다 바꿨는데 준비하시는 분이 한숨을 쉬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이분이 고개 숙이더니 다음날 가니까 알아서 폭약을 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감독이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하는 그 재능 기부 아닙니까? 그렇죠. 또 세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세트비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이렇게 세트를 하시는 감독님들 있잖아요. 그런 감독님들한테 월급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표님이 카드론을 받아서 주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걸 아니까 일단은 근데 시나리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걸 나중에 얘기 듣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국민들이 투자자라니까 이제 그 고마운 반면에 또 참 잘 만들어야겠다는 그 책임감도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이 특히 비중을 둬서 만드셨습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고 제일 첫 번째 관객이 어쨌든 생존에 계시는 미얀마 피해 할머니들이고 할머니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 관객들이나 또 끌려갔던 그 나이대에 있는 소녀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끔찍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게 매 장면 하나하나마다 저와 모든 스태프과 배우분들이 상의하면서 어떤 수위로 이걸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화무 우리 할머니께서 현장의 촬영 장소에도 오셨습니까? 촬영 장소에서는 오지지 않았지만 영화 다 만들어지고 제일 첫 번째 이제 상영을 작년 12월 7일 날 나눔의 집에서 저희들이 상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상영한 내내 할머니만 봤어요. 한 할머니는 보시다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정민이가 위안소에 끌려가서 그 위생소에 딱 끌려가는 순간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왠지 옛날에 어떤 고통 경험이 이제 생각나니까. 두 분 다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렇죠. 근데 나머지 할머니는 끝까지 보시고 많이 우시고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울었어요.
우리 뭐 일반인도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가슴이 네. 찢어지죠. 귀향의 귀가 돌아갈 귀가 아니고요. 귀신 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했던 얘기와 이 영화를 투자를 설득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말이, 그러니까 영화가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한 분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사 사무실 자체에 영화가 몇 분이 보셨다라는 기록이 없고요. 몇 번 상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만 회 정도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만 번 더 남았습니다. 아, 그럼요. 20만 분의 그런 피해자가 있으시니까요. 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예. 네. 그 OST도 참 마음을 울렸던 것 같은데 그 소녀들이 그 개울가에서 부르던 그 가시리였죠. 이 OST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그 곡은 유영선 작곡가님께서 만드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만들어졌던 곡인데 그 곡을 딱 들었을 때 벌써 이 곡을 저는 기왕에 써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 전에 제가 이제 그 작곡가 선생님께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려서 저 그 곡 좀 영화에 쓰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열악한 관계여서 사용료를 어찌해야 할지 뭐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냥 쓰라고. 또 이제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은희지 씨라는 우리 동포시이지만 지금 중국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고 나중에 후반 작업에도 오셨는데 그분도 또 노게런티로 본인이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곡이 우리 영화에서 또 어떻게 심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시리 꽃 버리고 가시리 꽃 찹싸와 두어리만한 사나면 아니 올세라. 사실 그 독일이라는 아주 좋은 롤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치가 저질렀던 범죄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적인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사과를 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단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본은 정반대잖아요. 여전히 틈만 나면은 그런 극우적인 발언을 해서 할머니들을 분노케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야스쿠니 신사 같은 그런 A급 전범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곳을 강요들이 가서 참배를 함으로써 사실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참여나 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이들 교과서에다가 외국 등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오히려 있었던 기술마저 이제 다 빼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영화가 일본에서 좀 정말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이게 지금 반일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럼요.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영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영화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네. 일본부터 오히려 진짜 모범적으로 이 영화를 알려나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좀 전쟁이 없고 그런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공헌이 될 수 있도록 일본 땅에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신만국 끝에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고 시사회도 이제 이렇게 어렵사리 자꾸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자꾸 산 넘은 산이라고 그래요. 배급에 또 그 어려움이 크다고. 그렇죠. 정말 막상 이제 그 극장 문을 두드렸을 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개봉되기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극장이 많이 열리지 않았고. 근데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게 바로 우리 후원자들과 국민들이었어요. 왜 우리 지역에는 이 영화를 상영을 안 하느냐. 이런 청원들이 복물터지시 터지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한 40-50개관 정도 안 되던 것이 개봉할 때는 몇백 개관으로 는 거예요. 관이 늘었다고 해서 영화가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조조에 열었을 때 이거를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극장 입장에서는 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주시니까. 자꾸 예매를 하니까 예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 자동으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어떤 전문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17일 연속으로 이 영화가 전체 영화관에서 헐리우드 영화를 포함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 그냥 진짜 어떤 분들도 예상하지 못했고 모든 분들이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축하한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지켜주신 배급사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극장 열어주신 극장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장에서는 진작 막을 내렸던 영화 귀향. 대구에서는 아직 만날 수 있다. 대구의 예술영화 전용관인 동성아트홀.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낮 한 차례 귀향을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상영에 앞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도 펼쳐졌는데 만들어지기까지 14년이 걸렸던 영화 귀향은 이렇게 노래로 무용으로 계속해서 시민들과 만나는 중이다. 위안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한 고통을 좀 더 몸으로 실감할 수 있게 좀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할머니들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들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지 희망적인 얘기를 춤으로 풀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객석에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된다. 14세의 일본군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는 소녀 정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귀향. 지옥 속으로 내몰린 소녀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법한 앳된 소녀들이었다는 점에서 영화는 보는 내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관객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 내내 가슴이 멍멍하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뭐 실제보다도 지금 영화보다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마음을 먼저 와닿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 주인공이 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의 딸들이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면 내가 오늘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등을 돌렸지만 시민의 후원을 등에 업고 보란 듯 이 영화를 만들어낸 조정래 감독.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그는 기적을 만들어준 시민들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이 귀향이라는 영화를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기획을 하게 됐는지 그걸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군한테 이제 유린을 당할 때 이런 행동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증언들이 아주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연을 들었을 때 비록 영화에서나마 이분들을 고향으로 다 보내고 싶다,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이 정말 진심 어린 사죄와 그런 할머니들 앞에 제대로 된 배상을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영화 귀향이 이런 평화적인 도구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관객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조정래 감독이 서둘러 찾아간 곳은 대구 중구에 있는 위안부 역사관 희움. 작년 말에 문을 연 이곳엔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품을 비롯해 위안부 관련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된 기억의 공간. 이곳에서는 당시의 일들을 생생하게 읽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기억의 공간을 통해서 후세대에도 이것을 알려서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가장 소중한 어떤 시작점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작이 어려워질 때마다 나눔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들을 만났던 조정래 감독. 그는 할머니들의 상처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아야 했다. 할머니들의 이런 소지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육신은 이제 비록 이제 여기서 떠나셨고 그렇지만 그러한 그 염원과 바람 이런 부분들이 없었더라면 영화 귀향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 귀향이 상영될 때마다 할머니들의 넋이 돌아온다고 믿는다. 위안부 피해자는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10만 번 정도 영화가 상영됐다. 할머니들의 귀향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영화 귀향은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다. 귀향이 어떤 영화로 남길 바라시나요? 우리 귀향이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적 증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도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여요. 일본 언론들은 8페이지에 걸쳐서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국민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제대로 된 그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그런 도구로서 이렇게 남아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영화 프린트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숨이 멈추는 날까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건강하셔야겠어요. 아직 뭐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영화가 굉장히 보기 힘들고 보고 나면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시기 꺼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마음조차도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은 수많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그런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힘드신 와중에 딱 2시간만 투자해 주셔서 영화를 봐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보시고 나면은 아마 모두가 한민족이라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영화 봐주십시오. 참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화 귀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 또 드리고요. 저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영화를 또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과 좋은 일들이 있기를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참의 토크 엔조이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